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 언론인 터커 칼슨이 모스크바로 날아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러미 관계 등과 관련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터커 칼슨 미디어가 촬영한 영상은 저작권이 있어 틀어드리진 못하고 대신 러시아 외교부에 공식 영상을 올립니다. 칼슨의 리액션 컷만 없을 뿐입니다. 터커 칼슨은 미국이 분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 중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는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하이브리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미국 군인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장거리 현대 무기를 다룰 수는 없다면서 미국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비핵미사일 오레슈닉의 경고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전쟁을 시작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면서 키예프 정권이 돈바스 일부 지역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특수군사작전을 발동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최근 성명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러시아의 합법적 안보 이익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책을 강력히 선호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거주 러시아인들의 기본적 인권, 언어적 권리, 종교적 권리는 오래전 특수군사작전보다 훨씬 전에 말살됐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이후 러시아어 교육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러시아어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최근에는 러시아어로 된 모든 문화 행사를 취소하는 조치도 취해졌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서적은 도서관에서 버려지고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금지됐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젤렌스키가 코미디언이었을 때 공연을 하면서 러시아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는 러시아어를 말하고 러시아는 우리 이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언어라고 했다고 상기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코미디언, 배우 시절 러시아를 대놓고 옹호하던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러시아 혐오론자로 돌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4년 2월 마이단 폭동으로 집권한 자들이 크림 반도나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시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림 반도는 마이단 쿠데타를 거부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크림 반도처럼 키예프 정권을 거부한 돈바스는 집권 쿠데타 세력에 의해 테러 집단으로 규정돼 오랫동안 폭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얼마 전 젤렌스키를 방문해 연설을 한 린지 그레이엄을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히스토리와 자원들을 러시아에 넘겨줄 수 없다면서 계속 싸워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모든 인적, 천연 자원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정권을 위해 싸우지만 러시아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운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을 경고해왔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2007년 소위 역사의 종말에 사로잡혀 누구도 자신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는 또 마이단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자기네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으며 빅토리아 눌랜드와 미국 대사가 정부 인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시를 따른다는 조건하에 50억 달러가 건네졌다고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말살할 의도가 없다면서 그들은 러시아 사람들의 형제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최근 푸틴 대통령이 발다이 클럽에서 밝혔듯 러시아는 결코 2022년 초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과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리버럴 세계, 소위 민주주의 세계, 역사의 종말의 일부가 됐으며
1990년대 러시아는 기껏해야 주니어 파트너, 아니 파트너가 아니라 서방이 원하는 대로 일을 조직하고 올리가르히와 거래를 하고 자원과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장소로 대우받았다는 게 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러시아가 자기 주머니 속에 있다고 여겼으며 보리스 옐친, 빌 클린턴은 웃고 농담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를 위해 깨달은 바가 있어 푸틴을 후계자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막 대통령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서방에 열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인상평도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매우 강하며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서 어떤 일이든 미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론에서 매우 친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러시아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가 받은 제재의 양은 매우 컸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러시아는 경제, 무역, 안보 등 어떤 면에서도 접촉을 단절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에는 유엔 헌장의 국가주권 평등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고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의 주권적 평등을 존중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의 소위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는 용어는 미국의 지배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나토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남진해, 동진해에는 이미 나토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나토는 인프라를 그곳으로 옮기고 있으며 어커스에다가 미국, 한국, 일본은 일부 핵 구성 요소를 포함한 군사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전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크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 점을 들었습니다. 라브로프는 나토가 영토 방어를 위해 아시아로 확장한다는 논의는 선제 공격의 요소가 더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